한국노총의 정문주 본부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대체로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혁 시도가 노사정 합의 위반이고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이런 내용이십니다. 노사정 합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왜 노동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지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기간제법에 있어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조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법안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와 순서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됐습니까? 9.15 합의 이후에 한가위 추석명절이 있었고요. 10월 초순부터 해서 한 달 반 정도 11월 16일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네.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했지만 7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 공동의 조사도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심식 면접 조사라고 해서 한 6곳 정도를 돌았고요. 네. 근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외부에 발표하거나 국회에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도 충분하지 않고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 만큼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도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요. 이른바 일률성, 정기성,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 명시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것도 합의한 내용입니까? 합의문과 다릅니다. 정의규정과 재금품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재금품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누리당 법안에 있어서는 그 밖에 추가적인 요건 등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이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정의규정상에 있어서 정기성, 일성 이외에 고정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것도 일정한 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돼서는 먼저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돼서의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문제 자체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5인 미만의 적용 제외자들, 그리고 특례업종에 있어서 상한선 문제, 연속 휴식시간 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합의사항 이외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직급여 요건을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여 요건을 강화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하한액 그것을 인하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방향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뭘 지적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산재보험법의 가장 큰 줄기 자체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 들어가면서 과실주의가 들어가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외에요. 5개 법안의 6개 조항 외에도 지금 현재 저성과자 일반 해고라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시행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인 논의 틀은 없었던 거고요. 앞으로 논의 틀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논의할 것인가 이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사정에 합의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익위원들, 전문가들 중심의 의견을 해서 심사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의 구성 자체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그룹의 공익 전문가들은 위원이 아닙니다. 산하 의견을 내는 단위인데 의견으로 올라왔던 것들이고요. 공익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이지 이것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들의 의견 이거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공익위원들의 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민주노총의 이승철 부총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반복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의 그 노동시장 양극화의 본질, 이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걸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으라면 어떤 걸 뽑으실 수 있습니까?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원인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유연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지금 오늘 이야기된 것 중에서 차별 해소, 이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차별 해소 못지않게, 유연성이 어느 정도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안정성을,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민주노총에서는 강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핵심적인 내용은 차별과 불안정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불안정성 관련해서는 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비정규직을 사용해야만 하는 곳, 즉 사용사유 제한 도입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자, 네. 이 직접 고용 원칙을 해태하고 있는 파견법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별 문제 관련해서 좀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법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 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기업 단위 정규직 직접 고용을 근간으로 한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즉 노조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간이 없으셔서 설명을 못 하셨는데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일반 해고의 핵심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완화하는 방식이 법령이 아닌 지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반 해고의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가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 속에서 사용자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침 형태로 혹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확산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고요. 취업규칙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큰 영향을 안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또 청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오히려 노동조합조차 없이 취업규칙에 온전하게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율 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